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늘 불안하다.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속임을 한다. 누군가는 달콤한 말로, 누군가는 은밀한 유혹으로, 때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속이려 한다.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속지 않으려는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최고의 방법은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다. 첫 번째, 관계에 대비해 2번 생각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저마다의 생각과 계획을 숨기고 살아가고 그 속에는 진실한 마음도 있지만 때론 속임수와 관계가 숨어 있기도 한다. 관계에 대비해 2번 생각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이면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의 행동이나 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어느 날 아침 길을 걷다 한 아이가 돌을 보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물었다. 왜 울고 있니? 라고 묻자 아이는 말했다. 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정말 아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독였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왜 돌이 여기 있었을까? 일부러 놓인 것이 아닐까? 단순히 넘어져 다친 아이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본 것이다. 불쌍해 보이는 누군가를 돕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때로는 그 감정이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2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예를 들자. 그는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고 이중의 책략을 준비하며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과도한 의심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의심과 2번의 생각을 통해 그는 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조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관계에 대비하라는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삶은 매우 피곤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처럼 들리더라도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도나 배경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다. 관계에 대비해 2번 생각하라는 말은 어쩌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 세상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를 꿰뚫어보는 지혜와 신중함도 필요하다. 2번째, 때로는 상대의 말을 반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말을 주고받지만 그 말이 항상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속에 담긴 숨은 의도를 헤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부정적 해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이면을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 대화 속에는 사회적 예의라는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다면 정말 별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관용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표정, 대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이 사실은 더 신경을 쓰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믿기보다 과연 정말 괜찮을까 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움이나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말의 숨은 의미를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정말 상관없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갈등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진심을 돌려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갈등을 피하려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문제가 있지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 예를 들어 표정, 말투, 몸짓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별로 신경 안 써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에 깊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한 척하거나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의 속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이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예의는 경계하라. 과도한 예의는 때때로 속임수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의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누군가가 극도로 공손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예의는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에 바르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오히려 왜 이렇게 과하게 예에 바른 걸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된 예의와 친절이 우리의 방심을 유도하거나 그들의 진짜 의도를 감추는 연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친절함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지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예의를 통해 다가올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예의와 친절함이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다르다면 그 예의는 속임수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환하게 웃는 사람의 얼굴에 뭔가 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나친 예의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경계심을 풀게 만들며 그 틈을 타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의가 속임수인 것은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배려심이 넘치는 행동을 보일 때는 경계심을 갖고 그들의 본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도 그 이면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별로 잘 못해요라고 겸손하게 말할 때 정말로 자신이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겸손의 표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그 말이 주위 사람들의 기대나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진짜 능력을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겸손 속에 담긴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의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칭찬이나 기대감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과장된 칭찬일 때에도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무언가를 요청하면서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어요라거나 당신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칭찬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종종 상대의 이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장된 칭찬으로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칭찬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도하게 듣기 좋은 말에는 일말의 의심을 품고 그 말을 뒤집어 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척하는 노련한 사람을 분별하라. 노련한 자는 어리석은 척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의 독특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거나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감정을 잘 숨기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화나 행동에서 보여주는 미묘한 반응, 관찰력, 그리고 핵심 순간마다 드러나는 지혜로운 판단력은 이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주변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진짜 의도나 판단력을 이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척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기보다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상대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그들의 속내를 캐내려 하거나 그들의 판단을 시험하려 하면 오히려 불신이 쌓이고 대화의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전달하는 말의 깊이나 행동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노련한 자가 어리석은 척하는 것은 그들이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하고 자신이 지닌 지혜를 적절한 순간에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서로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험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것이 보복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릴 때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맞서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들의 악의에 휘말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을 좋은 말로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여유로운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를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나 소극적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악의를 그대로 되받아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험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태도는 험담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이 무색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에 맞서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평화와 자유를 줍니다. 나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품위와 평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담에 대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역시 우리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험담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험담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들의 악의를 무효화시키고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험담에 보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악의가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조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니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스스로를 고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행복을 내어주는 일이 반복되면 그들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관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맞추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 행복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내가 제공하는 사랑과 배려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일시적이고 고갈되기 쉬운 자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타인을 돕고 싶다면 나 자신의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행복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그 행복이 나를 통해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지킬 때 그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지키며 타인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7번째,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외면이나 겉으로 보이는 태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해 보이면 거리를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산의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처한 환경,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들이 지닌 가치관과 감정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거나 아픔을 숨기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기보다는 그 내면의 자리한 진심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소적이거나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이 그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쉽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외면적인 태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심과 이유를 헤아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대에게 다가가 그의 경험과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넓히고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을 함께 나누는 길을 열어줍니다. 8번째,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복수하지는 말라.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종종 복수하고 싶어진다.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상대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솟아난다. 그러나 그 순간만의 감정에 휩싸여 복수를 선택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 복수는 잠깐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더 큰 감정의 상처와 후회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억울한 마음이 화로 바뀌면서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 감정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순간의 화에 휘둘리면 나 자신도 진흙탕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게 된다. 복수를 위해 말다툼을 하거나 똑같이 상대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나의 감정을 더 어지럽힐 뿐이다. 이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수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모욕을 피하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 것만 같아 더 강하게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데에서 온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내 감정을 다스리며 상황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피함으로써 나는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모욕을 피하는 것은 단지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다. 상대의 모욕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차분하게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그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 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그들의 말로 판단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욕을 피하는 것은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세상에는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모두에게 반응하고 복수하려 한다면 나는 나의 평화를 잃고 항상 화와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자. 복수하는 대신 피하는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결국 모욕을 당했을 때 복수 대신 피하는 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으며 진정한 강함과 평화를 얻는 길이다. 속임수는 흔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가온다. 직장에서의 거래,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의도치 않은 속임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대단한 명분이 앞서지만 정작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개인적인 욕심일 때가 많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을 조금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다. 의심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뿐이다. 다만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도 달콤하게 들린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달콤한 말에는 종종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반짝이는 것들은 반드시 깊이 있는 가치가 있지는 않다. 속임수에 쉽게 속지 않으려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순간 속임수에 취약해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 손쉽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이 강할수록 속임수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욕망을 다스리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속임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 현명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속임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한번 숙고한다. 그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더 집중한다. 속임수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휘감아 혼란에 빠뜨리지만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은 언제나 그 속임수의 허를 찌르는 힘이 있다. 결국 속임수에 유의하는 삶의 지혜는 신중함과 자기 통제,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온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나아가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배신이나 후회 없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속임수를 넘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상대의 술수에 기만당하지 않는 방법은 단순히 상대의 속임수나 교묘한 언변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의 진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세우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상대의 술수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세요. 상대의 술수에 쉽게 휘둘리는 경우는 보통 감정이 앞서고 시야가 좁아질 때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마음을 흐트러뜨리려 할 때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칭찬하며 과도한 기대감을 부추기거나 무언가에 대해 과장된 불안감을 주어 선택을 서두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넓게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이 쉽게 자극되는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칭찬에 약하거나 혹은 작은 불안감에도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지금 이 감정은 상대방의 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기만을 피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경청하되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모두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연습은 쉽게 기만당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표현이나 말투 혹은 제스처 하나가 상대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칭찬이나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이를 고마워하기 전에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세요. 우리가 상대의 술수에 속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상대는 그 틈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나 분노 혹은 과도한 기대감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은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판단은 그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와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분리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말에 의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세요.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여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시간을 다소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술수에 속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전달하며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출처에서 검토해 보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무작정 상대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그 말의 진위를 검토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기만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체적인 사고와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체적인 사고는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상대가 우리의 판단을 흔들기 위해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교묘한 말로 우리의 결정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때로는 거절하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줍니다. 상대가 어떠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그 논리가 우리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직감은 신뢰할 만한 경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직감은 우리의 경험과 무의식이 쌓여 만들어진 중요한 감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감지하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논리와 함께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직감을 통해 느낀 점을 구체화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왜 이 말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이 불편함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직감과 논리를 함께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상대의 술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상대의 술수에 기만당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고 자신의 중심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흔들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믿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상대의 술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직감과 논리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방어적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진솔하고 어떤 이는 섬세하며 또 어떤 이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데 익숙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흔히 그런 사람에게 맞서 싸우거나 똑같이 응수하고 싶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할 뿐이다. 차라리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대처해보자. 상대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세요.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종종 불분명하고 애매한 말로 자신의 진실을 감춘다.
그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상대가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일 때 이는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나를 속이려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만으로도 그들은 긴장하게 된다. 심리적 거리를 두세요.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이입되기 마련이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신뢰를 얻고 그 후에 조종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차분히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거리는 그들의 속임수가 나에게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해준다. 또한 감정적 거리를 두면 그들이 던지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정보와 증거로 대처하세요.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은 종종 말이 앞서고 논리가 빈약하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증거로 대체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응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특정 약속이나 상황에 대해 상대가 꾸며내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은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나요? 와 같이 질문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들이 계속 거짓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진다. 진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상대의 속임수가 쉽게 들통나거나 그들 스스로 상황에서 물러서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세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 속임수로 인해 나의 감정을 뒤흔들거나 내가 불쾌해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순간을 노리고 그 빈틈을 이용하려 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게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짐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하게 그들과 엮이지 않도록 적절히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속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들의 속임수를 알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저 그들과의 거리를 정리하고 나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이로써 불필요한 관계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가며 우리는 속임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결국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대처란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